자,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00원 이상 오른 시간당 7,530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득을 높이자는 취지의 참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28살의 편의점 알바생, 접니다. 이 28살의 편의점 알바생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어떤 고민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최저시급은 올랐다. 그러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야 하는데 나 잘리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아니, 일단은 최저시급이 7,530원. 이러면 상당히 파격적인 숫자인데 어떻게 바뀌는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예, 올해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6,470원입니다. 1시간당 급여죠. 네. 한 달 급여로 따지면은 144만 원 뭐 이렇게 지금 편의상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사장이랑 비교를 해보니까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 이게 예전에 지금 원래 받고 있는 그 알바 수준으로 하면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흔히 말하는 인건비 따먹기다라고 네. 할 만큼 영세하게 운영하는 이 작은 규모의 자영업자들은 큰 어려움을 겪고 결국 알바생들을 줄이게 되지 않느냐 이런 네.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렇군요. 자, 이거는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최저임금 기준으로 편의점 사장과 알바생의 한 달 수익을 계산을 해봤더니 알바생은 월급이 144만 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편의점 사장은 수익이 232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오르게 되는 7,530원의 시급을 적용해 봤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알바생이 월급이 167만 원이고 편의점 사장이 186만 원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별 차이가 없어지게 되는 거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점주들이 그러면 내가 사장을 관두고 다른 데 가서 알바를 하는 게 여러 가지 비용이나 시간적 면에서 훨씬 이득 아니냐 네. 이런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이유입니다. 네. 아르바이트생 입장에서는 이러다가 내가 잘리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하는 이유 있었습니다. 편의점 주인 입장에서 보면요. 고용주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차라리 내가 알바를 직접 하고 말지 돈을 내느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자, 저희가 그래서 실제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고 있는 셀프 주유소의 사장님께 전화를 해서 어떤 상황인지 물어봤습니다. 뉴스탑10 팀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기존에 한도처럼 이렇게 쓰던 분들도 이제 그 사람들 내보내고 그냥 가족끼리 그냥 운영하고 아예 그렇게 줄 바에는 물을 잡는 거죠. 아예 시간을 이제 줄여버리는 거예요. 8시까지만 운영하는 거예요. 아니 때려치겠다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 건물에도 이제 편의점이 있는데 근데도 지금 다 내보냈어요. 내보내고 자기가 18시간씩 이렇게 뛰는 거예요 그냥. 자, 자영업자들 특히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저렇게 차라리 문 닫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으니 정부에서 또 부랴부랴 대책을 내놨어요. 그러니까 차액분, 그러니까 기존의 상승 추세에 더 초과하는 분은 정부에서 지원하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이제 상승분이 한 16.4% 정도 올라간 거거든요. 네. 기존보다 굉장히 많이 올라간 거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자영업자들이라든지 특히 유통이나 외식업 쪽에 그러니까 프랜차이즈나 저런 편의점 쪽에 종사하고 있는 이런 분들의 어떤 반발이 굉장히 강하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한 8% 정도 네. 거의 이제 절반 정도를 정부가 보전을 해주겠다. 네. 그게 직접 지원하는 금액이 한 3조 원에서 이럭저럭 다 합치면 연 4조 원 정도를 정부가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또 이제 그러면 해마다 그 정도를 계속 지원하겠다는 거냐? 네. 이런 부분에 대한 비판이 있으니까 일단은 현재 정부는 일단 내년에부터 이제 시행이 되니까 네. 내년에 한해서 일단 지원을 하고 좀 정책적인 효과나 이런 것을 판단한 이후에 그 부분을 다시 좀 판단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내후년에는 내준다는 보장을 지금 못한다는 거잖아요. 내후년에 오르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소상공인들 업주들이 다 낼 수도 있는 상황인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내년에 여러 가지 지금 정책적인 다른 수단들을 정부가 쓸 것이고 그 네. 효과까지도 판단을 해서 네. 얼마를 지원할지는 이제 내후년 부분은 다시 또 판단을 하겠다는 네. 거죠. 지금 이제 정부 지원만 가지고 해결하기 어려운 건 분명히 맞는데요. 이렇게 따져볼 때 한 가지 정도는 또 추가적으로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편의점도 그렇고 지금 주유소 같은 데가 예로 나왔고 실제 중소기업들 경우들도 왜 저렇게 인건비 부담이 또
제하고 나면 많이 남는 게 없냐면 결국에는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해서 대기업들이 책정해주는 수수료라든가 이런 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부담이 정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대기업 쪽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너무 네. 많은 수수료를 가져가고 있고 자신들의 유통마진을 너무 가져가고 있고 중소기업들이 하도급을 줄 때 다 그런 것들까지 고려해서 낮게 주고 있거든요. 네. 기초임금이 올라가면 그거를 올려서 대기업들이 부담해야 될 부담 부분이 늘어나야 되는 거죠. 네. 자, 이게 최저시급이 올랐을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네. 우려의 목소리만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데 크게 보면 두 가지 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선순환의 구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경쟁력이 없었던, 약했던, 그저 인건비만 줄여가지고 어떻게든 그냥 가게만 꾸려갔던 이런 취약한 업종들은 문을 닫게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경쟁력 있고 음식 잘 만들고 아이디어 있는 상품 만들어서 장사 잘했던 사람들은 저가로 막 경쟁했던 업종들이 가게들이 문을 닫으니까 내 수익성이 좋아지는 거죠. 어허. 그래서 주머니 사정도 좋아지고 물건값도 조금 올리고 사람들도 부담해주고 알바생들도 돈을 버니까 다른 데서 소비가 되고 네. 그래서 경제도 좀 돌아가고 이 창업해도 되겠다라고 해서 더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하는 이런 선순환 구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이게 말대로 정부가 가면. 정부가 바라는 최선의 길인데 네. 반대로 잘못되면은 지금 그나마 경쟁력을 갖고 있는 대기업 프랜차이즈만 딱 살아남고 나머지들은 모두 망하는 거죠. 그렇게 되고 대기업 프랜차이즈들도 그것만 남아있기 때문에 업주들은 힘을 못 쓰고 오히려 대기업들만 큰 소리 떵떵 치면서 자영업주들의 수익 구조가 급격히 나빠지는 악순환의 구조도 빠진 우려가 같이 병존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요, 오늘 아침 신문을 출근을 하다가 딱 최저임금 인상 기사를 보신 분 중에 깜짝 놀란 사람 또 한 분이, 이런 분이 있습니다. 자, 30세의 구급 공무원인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깜짝 놀랐습니다. 내 급여가 알바보다도 낫네? 라고 하면서 놀랐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최저임금이 올라간 상태에서 계산을 해보면 구급 공무원이 최저시급보다 못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임금 역전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까? 예, 숫자로 보면 이렇게 말을 하는 것도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네. 어떤 의미냐면요. 이 기본급, 구급공무원의, 초임 구급공무원의 이 기본급만 놓고 보면은 최저시급 받는 알바생들보다 한 달 월급이 적을 수 있다. 적다. 이런 게 맞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공무원들에게는 각종 수당이 있고 안정적이고 이런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보다 실질적으로 많은 돈을 받지만 기본급만 놓고 본다면 알바하는 것보다도 적다. 이렇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우리도 최소한 알바만큼은 높여줘야 될 거 아니야? 네. 라는 요구가 나오겠죠. 그러면 또 다른 업종은 어떻겠습니까? 또 같이 올려달라고 대기업이라고 하겠죠. 해서 다들 저렇게 시간을 맞춰가면서 일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최저시급보다도 열악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상당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런 분들도 그럼 우리도 알바생만큼은 받아야 되지 않을까?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임금 인상의 요소들이 계속해서 각 분야로 퍼져나갈 수 있다. 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자, 저희가 지금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한 이 불만 또는 걱정을 하는 사람들 하나씩 짚어가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요, 일반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나 가정을 해봤습니다. 44살의 일반인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아까 소종섭 편집장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소상공인들이 부담해야 될 초과 인상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을 해준다 했는데 결국에는 그거 내가 냈던 세금으로 나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 나는 임금이 오르지도 않고 월급이 오르지도 않았는데 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내 세금이 쓰이고 그러면 정작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제 그런 소상공인들한테 지원하는 부분이 과연 타당하냐라는 이런 지적도 나오고 일부에서는 또 이제 그 외국인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 예,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도 그런 부분들이 똑같이 적용이 된다면 그럼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또 그분들을 지원한다는 게 과연 맞느냐? 네. 이러저러한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앞으로 이제 얼마나 내년에 한 4조 원에 해당되는 그 지원 그것을 적재적소에 정확하게 맞는 타겟 지원이 정확하게 되느냐. 네. 그리고 아까 이제 이동영 차장도 얘기했지만 이게 단순히 최저임금이 인상 그것만 그치는 게 아니고 그것이 상당한 이제 이른바 파급 효과를 갖게 되거든요. 네. 그 파급 효과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사회 전체가 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적인 이른바 잣대들을 네. 갖고 갈 수 있느냐. 충격 완화 효과를 최대로 잘 좀 대처를 할 수 있느냐. 이런 게 또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